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은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계획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컨펌을 받고 이 연구 계획서를 토대로 우리가 석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구 계획서는요, 실증 연구, 즉 양적 연구 기반한 논문 연구 계획서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증 연구에 있어서 논문 평가 요소는 크게 보면 첫 번째, 이론적, 현실적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의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의 적절성, 그리고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의 제시, 분석 방법에 대한 적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 전개 방식과 어떤 그 결론의 이런 적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크게 보면 논문의 평가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기본 목차인데요. 우리가 크게 논문의 기본 목차는 뭐 학과마다 틀리겠지만 크게 보면 서론,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설계, 연구 결과, 결론으로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 계획서는 우리가 보통 연구 결과와 결론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는 있어야 된다. 그 간략하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서론에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좀 더 나아간다면 연구 방법과 연구의 범위까지 작성해주면 좀 더 좋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에는 크게 분석 대상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정의를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이 아니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임금 근로 장애인이라고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혹은 직무 만족이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연구한다고 우리가 한다면 그 분석 대상의 정의와 현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이 들어갈 것이고 임금 근로자의 장애인의 어떤 현황,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자기 효능감, 직무 만족, 삶의 만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교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각 변수의 정의에는요. 장애인에 대한 현황, 임금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현황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 그리고 직무 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또 정의에 대한 기술을 해줘야 돼요. 각 변수에 대한 정의를.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에 기반한 그런 변수들을 사용한 그런 선행 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인용할 거 인용하고 정의할 거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각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한 후에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교수님께 어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설계가 이제 우리 과학적 연구에서는요, 연구 설계,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연구 설계를 해서 어떻게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거냐, 이걸 알아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 대상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임금 근로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임금 근로 장애인에서도 크게 또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대상은 이렇게 대상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제 상당수가 많은데 공공기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직무 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맞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장애인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장애인에 대한 직무 만족, 장애인에 대한 삶의 만족이에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내 연구에 맞게끔 정의를 해주시는 거, 그것이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처음에는
삶의 만족, 직무 만족,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살펴보시겠지만 그 연구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을 많이 서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작적 정의를 하고 측정 도구는 내가 어떤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이 질문 측정 도구들을 내가 만들었다. 혹은 어떤 보건복지부의 고용 장애인 패널 주사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측정 도구를 구분하였다라고 기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구 모형입니다. 연구 모형은 우리가 어떤 설계 도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연구 모형 교수님들께서 연구 계획서 컨펌할 때도 연구 모형만 딱 띄워놓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연구 모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그리고 여기서 삶의 만족. 그러면 자기 효능감은 독립 변수고 원인을 주는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겠죠. 원인을 받는 결과를 받는. 그래서 이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이런 관계들 이걸 도식화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 가설.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가설이죠. 방향성 가설도 있습니다.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단측 검증, 양측 검증이라는 이제 통계적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런 어려운 거는 빼고 그렇게 방향성 가설과 그냥 유의한 통칭하는 가설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은 크게 보면 빈도 분석, 그 다음에 기술 통계를 이용한 정규성 검증, 즉 외도와 첨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설 검증 이전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가설 검증에 있어서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 그리고 구조 방정식, 혹은 공분선 분석, 차이 비교 검증을 한다면 공분선 분석, 혹은 일반 분선 분석, 분선 분석도 종류가 많죠. 그리고 t-테스트 이렇게 가는데 t-검증 이런 거 카이-스퀘어 이런 거 가는데 사실상 카이-스퀘어나 t-테스트 가지고는 석사는 모르겠지만 박사 논문으로는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그냥 분석인 것이지 그걸 메인으로 하기에는 이제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 주제 선정인데요. 연구 주제 선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연구 주제 선정만 한다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논문은 이미 30% 이상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행 연구 요약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연구 주제를 잡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평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찾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업무에 몸담고 있다. 또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다. 또 이런 직무를 전에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펜스 하는데도 수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논문의 폭과 깊이는 좀 세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은 좁고 깊이는 깊어야 돼요. 제가 다른 석박사분들 간혹 가다가 보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도 안 된다고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예를 들어서 브랜드 태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그럼 브랜드 태도에 대한 논문을 우리가 많이 서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참고 논문을 보는데 보통 참고 논문은 우리가 RISS나 혹은 구글 스콜라에서 논문 검색을 많이 할 텐데요. 목차만 보시는 겁니다. 목차만 쭉 보고 그 다음에 목차에 연구 모형만 딱 클릭해서 연구 모형만 보는 거예요. 연구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브랜드 태도에 이런 변수들도 사용하네. 이거 괜찮네. 그럼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하고 그 모형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논문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앱스트랙을 보는 거예요. 초록. 그 학술지 같은 경우는 보통 500자에서 1000자 정도가 되고, 박사학위 논문은 한 페이지에서 뭐 3페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앱스트랙에는 뭐 연구의 어떤 목적과 연구의 방법, 그리고 연구의 결과, 그리고 결론, 함의 이런 걸 다 담고 있어요. 압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그건 논문 한 편 읽은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이건 논문은 내가 무조건 다 봐야겠다. 그럼 그건 이제 정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제목, 그 선행 연구들에 대한 참고 문헌에 대한 그 제목, 연구 모형,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이라든가 혹은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메모장에 꼭 그 다 모아서 기술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이용된 검증된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검증된 척도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질문지, 설문 문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랜드 태도에 대한 그 선행 연구들을 모으시는데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 태도 측정 도구를 클릭하면 박사 논문을 기준으로 그걸 클릭하면 어떤 연구에서 이런 것들을 인용한다라고 이제 질문지를 내가 그 차용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인용한 논문들을 또 찾아서 역으로 찾으면서 그런 논문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태도에 대한 질문지를 내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나에 맞는 그 질문지로 다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된 척도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그 선배 기수들 있잖아요. 선배 석박사들. 뭐 지도 교수님이 그 심사했거나 혹은 지도 교수님께서 그 밑에 있던 그런 논문들을 많이 보셔서 그 학과의 그 논문 스타일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변수 선정을 또 이어가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